지금 서울에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또 임대차를 나타내는 거래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7월에 한 19,000건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8월에는 한 18,700건 이 정도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지를 하다가 9월달 들어서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13,800건 정도의 지금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축소가 됐고, 또 10월달 들어서는 13,200건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의 구간으로 본다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그 거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약 한 4개월 정도로 보게 된다면 한 30% 정도가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감소되는 거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점이 한 8월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거래들을 하고 잔금하기 전에 미리 한 7, 8월 정도 거래를 하고 가을철쯤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고, 전세 가격이 또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높아진 전세 금액에다가 최근 대출에 대한 금액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전세 자금에 대한 그 대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하는 과정 안에서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사 비용도 들어갈 테고요. 또 거기에 가전을 또 장만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꾸 이동을 하게 된다면 나도 이런 리스크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과연 이렇게 불안한 시장 안에서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어떤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지출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임차인들, 그러니까 경기가 막 좋다, 임대료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다, 급격하게 내려간다, 이런 시점 안에서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전세 가격과 임대 가격이 변동성이 막 이렇게 크지 않다라면 서로 좀 재계약을 통해서 좀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간들을 보면은 계절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은 그래도 매매 시장 대비했을 때, 뒤에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매매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요들이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다. 이동 수요가 좀 적어진 거지. 이 시장 안에서는 임대 수요는 좀 거래량들이 아직 10,000건 정도 안에서 우리잖아요. 30%는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계절적인 흐름이라든지 경기의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래도 임대 시장이 서울 아파트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들을 보면은 지금 7월 달이 9,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가파르기가 엄청나게 가파르죠. 이 9,000건 대비했을 때는 한 30% 정도 떨어졌고, 또 이 9월 달 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달 이렇게 보면 7월 달 대비했을 때 10월 달 2,200건 정도 된다라는 거는 약 한 75% 정도가 감소가 된 거예요. 수요에 보면 엄청나게 감소가 된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라고 보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거래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로 봤을 때는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긴 했어요. 비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좀 축소가 되어 있고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고, 정말 1, 2년 동안 정말 힘든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파트는 이런 비아파트 시장 안에 어떤 수요들이 아파트 전세로 간다든지 아파트 매매로 돌아섰던 그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수요보다도 굉장히 수요들이 좀 어떤 겹쳐져 있던 수요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수요들이 넘어가면서 매매 가격은 급격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의 규제가 있는 데 대비했을 때 이런 매매 가격들이 올라가는 점들, 그래서 수요자들이 일정 부분 이탈들을 하고, 또 비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좀 분산된 그런 측면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축소가 됐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커졌잖아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커진 그런 상황이면은 높고 빠르게 회복된 상품에 좀 우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연말, 그리고 어떤 투자나 매수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 다음에 대출 조이기,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들을 축소시켰다. B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출에 대한 그 억제 이런 것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B아파트가 또 최근에 회복세에 있거든요. 그럼 회복세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수요도 일정 부분 분산이 된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임대차 이런 매매 거래량들이 B아파트 쪽으로도 갔고, 앞에 있었던 그 전세 시장이라든지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들이 가면서 안정적인 그쪽엔 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전략들을 보면은 뭐 이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량이 그 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가 됐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아파트 시장에서 조금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유입을 하고 단기적인 어떤 수익 실현 어려운 시장이 형성이 된 곳이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유입하고 유동성들이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줄어들기 때문에 매입하고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뭐 요즘 사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팔이 사고 팔고 하는, 그게 좀 어려워진 시장이 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좀 고수익을 목표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시장은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저점 매수 이런 전략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금매 중심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매매 가격이 좀 낮고 좀 저평가된 자산들,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물량이 좀 많아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발에 대한 그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이제 저가 매수 아니면은 지금은 좋은 전략들이 아니다. 단기적인 시장으로 본다라면. 그러면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아파트는 단기 시장은 좀 어려워졌고, 장기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한 뭐 이런 전략들을 가져야겠죠. 매매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축된 시장 안에서 지금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 상품으로 가야 된다. 단기 상품으로는,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으로 도입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자,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 조금 감소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매 시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뭐 경기가 뭐 둔화가 된다면 임대 수익률은 좀 낮아지는, 그다음에 공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략들 안에서는 또 안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업무 지역에 좀 인접한 곳이라든지, 역하고 좀 거리가 좀 가깝다든지, 아니면 구축보다는 신축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이 이제 그 높게 형성이 된다면, 그래도 그 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기대를 해보고,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품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수요가 높은 지역들 보면은 교통, 업무, 그다음에 교육,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고 적정 매입가, 그리고 어떤 그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청약 자격을 좀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낮은, 좀 완화되는 뭐 그런 상품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택 유형으로 본다면 B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경기가 둔화가 됐다는 건 고가의 이런 주택들 사는 것보다 좀 규모가 좀 적더라도 알차고 안정적인 수요, 뭐 이런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지 뭐 공실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임대 수익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게 되고,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의 그런 대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매입을 하는 그런 시장들, 뭐 이런 것들 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임대차 시장과 또 매매 시장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 매매 시장이 조금 더 거래량이 급격하고 또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좀 고려를 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돌입을 했고, 매매 차익보다는 좀 장기 투자, 단기 차익보다도 장기 투자,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점에 그래도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전세를 활용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이렇게 이제 뭐 리스크들 좀 확인들을 해봐야 되겠죠. 뭐 전세가 하락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실수요자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수요들이잖아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그다음에 업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전세가 하락하면서 매매 거래량도 축소된 지역들 자칫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기 보유를 말씀드렸다라는 건 전세 가격이 안정적으로 받쳐줘야지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하고 주변 시장 동향들 계속 모니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요즘 비아파트들 투자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이제 빌라 투자, 뭐 이런 투자들을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저렴한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이 좀 낮아졌고, 아파트보다도 지금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자본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는 좀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뭐 몇 년 동안은 빌라라는 이런 상품 자체가 투명성이 굉장히 없었던 그런 상품이 됐는데, 뭐 하나의 정말 힘든 시장에 또 하나의 또 기회를 만든다고 투명성들이 빌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확보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지금 전세 가격의 불안 요인들이 있겠지만 웬만한 빌라 상품 같은 경우도 보증보험에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시장에 거의 뭐 공급이 되고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시장 환경, 안정적인 시세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빌라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빌라를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역 선정을 잘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좋은 거는 이제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들, 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뭐 예정 지역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봐야겠죠. 뭐 예정 지역에 들어가서 최대한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 금액을 좀 적게 하고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잡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고 내가 입주하고 그 입주 이후에 시세 차익을 노려볼지, 이런 것들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좀 경향들이 다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이 보이는 곳들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주택들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수요도 좀 꾸준한 편이거든요. 최근 아까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잘 분양률도 떨어지고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시려는 분들, 신축 관련돼서 업자들도 좋은 자리 아니면은 토지 매입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나오는 상품은 시장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개발을 하는 과정, 또 재개발을 하는 과정 안에서 권리 분석들 이런 부분들은 또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니까 그 권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입주권 확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들, 그것도 저하고 또 김예린 변호사님이 또 같이 일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를 해가면서 또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그러시면 항상 연락을 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또 상담들을 신청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들의 투자들, 뭐 빌라 투자 이런 것들도 한동안 또 유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전략들을 세우고, 그 전략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방향들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